안녕하세요. 한국전력 주주분들, 타신의 신선생입니다. 한국전력이 한 달이 넘도록 계속 횡보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이거 한국전력이 정말 위로 올라갈 수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속에서는 한국전력을 아직까지 매수를 못 하시고 계셨다라고 하시면 어떤 식으로 매수에 대한 타점을 잡으시면 좋은지, 그리고 미리 물량을 매수하셨던 분들께서도 최대한 비싸게 우리가 매도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매매에 대한 전략을 오늘 영상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영상만 끝까지 집중하시면 앞으로 매매하시는 거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한국전력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뭐라고 했었냐면, 혹시나 어떤 시장에 영향을 받으면서 한 번 더 만약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대략적으로 우리 주주분들 만약에 한 45,000원의 구간에 온다라고 하면 정말 저점에서 물량을 잡아볼 만하다라고 제가 3월 8일 날 거의 2주 전부터 계속 강조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주가가 떨어지진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 45,000원이라는 가격대를 굉장히 잘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이렇게 가격대를 찝어드릴 수 있는 이유를 저는 좀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왜 한국전력이 조정을 받았는지를 아셔야지만 주가가 올라갈 때 우리가 대응을 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한국전력 절대 지금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실망하실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제 영상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전력에 또 시원시원한 상승의 흐름을 좀 기대하면서 댓글에다가도 반등이라고 한 번씩 또 남겨주시면은 영상 제작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제가 한국전력이라는 종목을요, 정말 오랜 기간 동안에 촬영을 해오고 있어요. 작년 8월부터 이제 한국전력을 촬영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거의 매일매일 종목을 올려드리고 있었어요. 저는 이 한국전력을 좋게 보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근데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오랫동안 저도 주식을 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갑자기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실제로 앞에서도 구간을 보시면은 제가 작년 8월부터 영상 촬영하기 시작을 했었지만 그때 당시에도 주가의 움직임은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그쵸? 근데 결국은 사실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이게 주식 매매를 하실 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어떠한 확신을 갖고 계시냐, 이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단순히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사람의 심리가 이거 더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도 당연한 거고, 또 반대로는 주가가 올라가면은 이게 계속해서 올라갈까 하고 또 비싸게 매수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월의 상황이나 그리고 지금의 상황이나 한국전력이 바뀐 게 무엇인지만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자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한국전력이라는 종목을 작년부터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저는 바로 2025년 요 3, 4, 5월 3개월 동안에 매집이 들어왔다라고 저는 얘기를 계속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매집한 물량을 팔아먹기 위해서는 결국은 주가를 더 위로 끌어올려야 돼요. 그래서 나온 게 요 네모칸의 구간을 저는 1차 상승의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뒤에 네모칸의 구간은 2차에 대한 상승 파동 구간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건 이제 3차에 대한 상승 파동이 나오는 거를 저는 기다리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이 그러면 체크하셔야 되는 거는 매집으로 들어왔던 물량들이 다 빠져나갔는지 안 빠져나갔는지를 체크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주주분들이 놓치시면 안 되는 건, 저는 그렇습니다. 결국 미래에는요, 전력이 저는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AI 시대에서 가장 필요한 게 결국은 데이터 센터거든요. 참고로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를 어차피 만들면 엄청나게 전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이제 로봇의 시대예요. 그러면 로봇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전력을 필요하겠죠. 충전을 자꾸 해야 되니까. 근데 여기에서 변수가 만들어졌던 거예요. 이번에 이렇게 2월과 3월에 주가가 급락을 했었던 거는 바로 미국과 이란의 전쟁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 주주분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고유가가 되어 버렸습니다. 사실 유가는요, 이제 미국 기준으로 $60 정도 기준이면은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거의 뭐 $100에 육박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고유가예요. 그러면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지금 전기료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주가가 이제 떨어진 것 중에 하나도 부채가 굉장히 높아요. 지금 한국전력이. 근데 약 200조 원 됩니다. 근데 일반적인 사실 회사였다라고 하면은 말도 안 되는 수치예요. 근데 한국전력은 국영기업이기 때문에 부채가 아무리 많아도 버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건 한마디로 한국전력이 정말 전기료를 인상을 할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떠한 불안감이 나오면서 이 부채가 갑자기 조금 강조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이 한국전력의 부채가 많아졌던 거는 바로 이 코로나 시기였어요. 이때 당시에 이제 탈원전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엄청나게 이제 한국전력의 부채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주가가 떨어진 것도 이 부채가 너무 높다라고 해가지고 주가가 떨어졌는데 저는 이 부분이 말이 안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요 네모칸일 때도 부채가 200조가 있었고요. 26년 1월에 주가가 올랐을 때도 부채가 200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걸로 갑자기 떨어졌다라는 거는 제 입장에서는 솔직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바로 이 한국전력의 수급인데 제가 아까 작년 3월부터 한국전력이 매집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지금 보시면 한국전력은요. 여기 제가 날짜를 좀 바꿀게요. 3월 2일로 가고 2025년 3월 여기 3일부터. 자, 지금까지 딱 1년간입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당시에요. 44725였거든요. 근데 44725를 제가 여기다가 표현을 하면은 단위가 천주예요. 그러면 뒤에다가 03개를 붙이면 무려 4,400만 주거든요. 근데 주주분들 작년 6월로 가가지고 한번 보자고요. 요때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3월부터 6월까지 외국인들은 겨우 19619였어요. 그쵸? 1900만 주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보셔야 되는 건 기관들이 무려 1500만 주라는 물량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현재까지 왔을 때는 바로 기관들은 전부 다 팔았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도 주가가 계속해서 이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매집을 했고 오히려 기관들이 매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떨어졌었던 거는 기관들에 의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라고 보셔야 된다라는 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저는 다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결국 주봉상의 흐름으로 갔을 때도 매집으로 들어왔었던 물량들 빠져나가지 않았다라는 거 분명히 확인이 됐고 그리고 앞으로 이 전력에 대한 필요성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거기에다가 전기료 인상 이거 당연히 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한국전력이 현재 주가에서 이렇게 지키는 흐름이 나온다라는 건 긍정적인 시선에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45,000원의 구간이 왜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주식은 기본적인 거는 항상 이렇게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와야지만 가격이라는 게 움직여요.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으면 가격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은 항상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오면 매물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요 매물의 벽을 넘어갈 때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급등의 흐름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자리에 와가지고 보시더라도 어때요? 가장 두꺼운 매물이 지금 현재 가격대에 놓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가격대 위에는 또 6만원 구간에 또 하나의 매물이 잡혀져 있어요. 그래서 한국전력이 가장 두꺼운 매물대를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45,000원 구간에서는 여전히 물량을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결국 한국전력이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올라갔을 때 요 6만원 구간에서는 이제 얘가 돌파가 나오냐 아니면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눌렸다가 재돌파를 할 거냐 이 두 가지의 시나리오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으셨죠? 그래서 우리 한국전력 주주분들께서도 사실 매수하시는 거는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다들 이렇게 조정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셨다라고 하면 분명히 매도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한국전력이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올라갔을 때는 솔직히 제대로 저는 매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이 미리미리 제 채널에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한국전력 구독자분들께서도 실시간으로 매수와 이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확인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대신에 제가 매매하는 방식 자체는 정말 쉽게 매매를 하고 있어요. 여기 화면을 보시면은 노란색과 파란색 화살표가 보이실 건데요. 노란색 화살표가 주가가 이제 올라간다라는 신호예요. 그리고 파란색 화살표가 뜨면은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어때요? 거래량도 감소하면서 조정의 흐름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작년 10월에 노란색 화살표가 뜨고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갔었고요. 그리고 1월에도 또 한 번 노란색 화살표가 뜨면서 올라갔습니다. 사실 저도 조금 아쉬웠었던 부분은 파란색 화살표가 떴을 때는 매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파란색 화살표가 뜨지 않아가지고 매도하자라고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도 어차피 지금 주가가 눌렸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올라가면서 거래량도 터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우리가 매도에 대한 포인트를 그때 놓치지 말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요. 010-4459-6279예요.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도 절대 지금 실망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제 채널에 구독자가 되어 주시고 그래서 구독하셨다고만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주시면은 우리 한국전력 구독자분들께서도 실시간으로 매수와 이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확인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대신에 이 타점 절대 놓치시면 안 되니까 잘 따라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영상을 촬영을 하는 것도 왜 한국전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아니면 지금 왜 조정의 흐름이 나오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영상을 통해서 꼭 자세하게 설명을 들으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야지만 우리 한국전력 주주분들께서도 좀 더 정확한 이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이밍과 타점 구간에서 구독하셨다고만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주시면 확인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매매하시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으실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한국전력이 지금처럼 주가가 재미없게 움직일 때는 아무래도 단기로 급등하는 종목들도 같이 매매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하고도 노란색과 파란색의 화살표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었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나서 한국전력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이 노란색과 파란색의 화살표를 활용을 해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활용하는지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이런 식으로 클로버처럼 시원시원하게 상승하는 그림을 다들 원하실 겁니다. 근데 진짜 공략하는 방법이 되게 쉬워요. 이것만 정말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항상 주식은요 가격이라는 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제가 뭐라고 했었죠?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두꺼운 매물대를 기준으로 거래량이라는 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으면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 속에서 클로봇을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래서 우리가 결국 원하는 건 2만 원의 구간을 지나가면서 3차에 대한 파동이 나와야 한다라는 거를 먼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 영상을 언제 촬영했냐면 8월 29일에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어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8월 29일 날 날짜가 바로 요 네모칸 구간이었었고요. 그리고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이렇게 9월 2일에 노란색 화살표가 뜨면서 매수를 얼마에 하시면 좋다? 2만 50원에 하시면 좋다.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가 됐죠. 그리고 나서 노란색 화살표가 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같이 공략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이러한 종목들이 굉장히 저는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우리 주주분들도 충분히 스스로 골라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어서 로보티즈라는 종목도 똑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자고요. 이게 정말로 쉽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주봉이라는 그림을 가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자, 주봉에서 지금 엄청나게 상승이 흐름이 현재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빨리빨리 올라가는 자리를 어떻게 하면은 공략을 할 수 있을까? 그거를 정말 집중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공부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요때도 한번 보시면은 먼저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10만 500원일 때 로보티즈를 뭐라고 했었냐면, 주주분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매수를 아직까지 못 하셨다라고 하면 전 차라리 돌파할 때 따라가시는 건 어떨까요?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확실히 10만 5천 원의 가격이 좋다라고 당시 영상 속에서도 분명히 얘기를 드렸네요. 그리고 9월 11일에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었고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9월 11일 날짜입니다. 자, 바로 노란색의 화살표가 뜨더니 얼마에 매수하면 좋대요? 96,893원.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드린 10만 5천 원의 가격대를 돌파를 하면서 어때요? 바로 급등의 흐름이 이어졌죠. 그리고 정말 마지막 매수에 대한 타점은 9월 18일에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10만 9천 원, 10만 5천 원 이상에서 떴었죠.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화살표가 떴을 때는 매수에 대한 타점이 떴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고, 이제 파란색의 화살표가 뜨면은 저는 그냥 매도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식으로 매수와 매도에 대한 기준점을 잡아야 되는지를 좀 정확하게 알아가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까먹지 마시고 010-4459-6279입니다. 지금 사실 시장도 좋아요. 그죠? 그래서 구독이라고만 딱 두 글자 문자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또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에 대해서도 매수가랑 매도가랑 또 설정해가지고 또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또 알려드릴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면서 따라서 매매를 하셔도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미 반도체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 반도체 역시 지금 10월 한 달에만 약 50% 정도의 상승의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우리 주주분들도 다들 원하시는 거는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구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공략하는 게 쉬워요. 방금 말씀드린 거 따라해서 해볼까요? 자, 매물대 차트를 키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두꺼운 매물대만 찾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매물대를 넘어가는 자리, 그러니까 매물대를 완전히 돌파하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 그리고 구독자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당시 95,700원일 때 촬영했었던 영상이에요. 최대한 저점의 구간에서 물량을 잡는 게 중요한 거고, 만약에 매수에 대한 타점을 잡지 못했다, 놓쳤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는 95,000원의 가격대를 거래량이 실리면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얼마 기회가 없다라고 제가 당시 영상 속에서 똑같이 말씀을 드렸네요. 그리고 당시 날짜는요, 9월 30일에 제가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었고요. 그리고 분명히 9월 30일이 요 네모칸의 날짜였었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바로 다음 날 10월 1일에 노란색 화살표가 똑같이 떴습니다. 노란색 화살표 뭐라고 말씀드렸죠? 매수에 대한 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 날도 마찬가지로 10월 1일에 정확하게 매수에 대한 타점 94,900원에서 포착이 됐었던 거고, 그리고 나서 정말 거짓말같이 시원시원한 상승의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기성으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또한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계속 공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010-4459-6279입니다. 그래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도 이렇게 노란색과 파란색 화살표 뜨는 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이 떴다라는 거를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또 급등할 수 있는 애들, 그런 애들도 골라가지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를 남겨주시는 우리 또 구독자분들하고 주주분들한테 이렇게 좀 종목들 다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처럼 시장이 사실 좋을 때는 좀 빨리빨리 좀 급등할 수 있는 애들 위주로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매매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네, 그러면은 이제 설명했었던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전력 월봉상으로 와가지고 이제 최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주주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 작년 이 네모칸의 구간이 이제 한국전력한테서는 1차적으로 이제 물량을 매집한 구간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상승파동 만든 거는 이제 2차에 대한 상승파동이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의 목표는 지금 3차에 대한 파동이 나오는 거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외국인들과 기관
기관들에 의해서 물량이 처음에는 매집을 했으나 기관들은 이제 차익 실현을 하면서 다 빠져나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히려 외국인들의 비중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까지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리고 있는 한국전력의 3차 파동은 최소한 10만 원에서 한 15만 원까지 저는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정말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건, 항상 주식은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눌림이 왔을 때는 철저하게 매수에 대해서 집중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올라갔을 때는 철저하게 매도에 대해서 집중을 하셔야지만 이 뒤에 나오는 상승 파동을 우리 주주분들이 전부 다 챙겨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010-4459-6279니까 구독하셨다고 두 글자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우리 한국전력 구독자분들도 매매하시는 거 어렵지 않게 정말 끝까지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저는 지금까지 타신의 신선생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